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세력지대에서 벗어나 볼게요. 진짜는 아무도 모르게 갈 길을 가는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이영주님, 상상초님, 나와다른님, 형난황소님, 그 다음에 MM님, 그리고 치맥 나주아저씨TV, 백곰, 토비, 진욱킴님, 기극한직업님, 엔키이님, 원희님, 킴, 섬린님을 서포터즈로 가입하게 도와주신 조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삼천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천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삼천리 자전거로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경기도랑 인천 쪽에 이제 도시가스를 넣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8만 원대의 지금 주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빠지어 보이지만 이제 거래대금 역시도 상당히 크죠. 169억 정도면은.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회사.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는 거지 상당히 저평가가 됐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뭐 지금에서는 뭐 제가 어떻다고 뭐 멘션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만 유보율이 그거를 갖다가 상당히 커버해버리죠. 커버해버리고 BPS 보시면 알겠지만 뭐 괜찮죠? 괜찮고 이제 배당률도 이렇게 주는 괜찮은 기업. 요 괜찮은 기업이 최근에 아무도 모르게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주 토론방 보면은 뭐 자전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노, 뭐 줄서에 기름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삼천리가 뭐냐, 뭐 화성 같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뒤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뭐 대략적인 얘기를 보면은 자전거 팔아서 얼마나 벌겠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삼천리 자전거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뭐 주유소 기름 떨어져가지고 삼천리 자전거 하나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 보지도 않고 이제 무작정 들어오시는 주주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는 일을 보면은 연결 실체는 도시가스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으며 이 아래에 또 이제 많은 연결 업체들이 있죠. 보시면은 뭐 발전업 당연히 도시가스와 같이 갈 거고요. 자동차 판매업 요게 좀 특이했어요. 그죠? 삼천리 모터스 그다음에 뭐 집단 에너지 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연관되어 있지만 호텔업은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 뭐 신재생 에너지업 이런 식으로 자산 운영업도 하고 있나 봐요. 도시가스 부분은 뭐 아시는 대로 그런 거고 발전 부분은 MTV에 그 834메가와트급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개별적인 발전을 갖다가 이제 하는 회사들이 좀 많죠. 최근에는 뭐 수소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가든지 멤버십 쪽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포트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동차 판매 부분 이렇게 보시면 BMW를 갖다가 이제 신차랑 중고차를 갖다가 판매를 한대요. 최근에 그 영리치들이 많아지면서 수입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다음 플랜트랑 이제 뭐 집단 에너지 이런 게 있는 거고. 저 보시면은 비율이 67%, 20%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이 플랜트보다 더 높아요. 요 정도가 되는 거면은 요 정도 세기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제반 기반이 단단한 그런 매출액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겠다. 그 매출 변동이 크게 없겠죠.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는 게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은 거기에 인프라 깔린 곳은 어쨌든 간에 써야지만 되는 거니까 일정한 금액은 무조건 이어져 간다. 그래서 뭐 적자 부분, 유틸리티 이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가 없다. 뭐 경기에 하향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들. 자, 주요 계약이 이제 천연가스 수급 계약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부의 가스 산업 경제 도입 등 제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신규 가스 도매업자가 등장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정부를 갖다 뛰어넘는 뭐 신규 가스 공급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가스공사니까. 뭐 요 회사 괜찮죠. 그리고 다음 거 보면은 다우데이터 요거를 볼 수 있어요. 다우데이터도 와 지금 보시면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되고 영업이익도 두 배.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두 배가 넘는 거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ROE 자체가 이렇게 19%, 뭐 13%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부채 비율이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금융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배당금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와, 이거 실적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특징주, 키다리 스튜디오가 다우데이터 지분을 갖다가 계속 매입을 한다. 이게 아니고 다우데이터가 키다리 스튜디오의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얘기가 잘못됐어요. 다우 키움그룹이 다우데이터가 최근 자회사인 키다리 스튜디오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올라가길래 저는 VR이나 뭐 XR 이런 건지 알았는데 요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지분 관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하니까 거기 매수세에 동반돼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키다리 스튜디오의 전환사채를 한 주당 3,930원에 매입을 했다. 처음부터 다우 데이터가 이제 맞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분을 계속 늘려가면서 연결회사로 포함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죠. 다우 데이터가 보유한 키다리 스튜디오의 지분이 더 견고해진 만큼 이번이가 현재 보유한 스튜디오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뭐 어쨌든 간에 거래만 명확하게 회계상으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될 건 없는 거. 자, 다우 데이터. 여기 보시면 뭐 나이스 텍스 리펀드 흡수합병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매출 5조 원 육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게 코스닥 실적 1위는 다우 데이터다. 상장 VC들도 호실적이다. 상장 VC 요거는 아예 다른 거고 내용 자체가 코스닥 1위가 그냥 다우 데이터.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주주관계가 임원 이외 7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지분만 봐도 거의 한 73%니까 경영권 이익을 받을 일이 없고 뭐 품절주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품절주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주식 수량이 좀 적은 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식 발행 수량이 적은 건 아니죠. 품절주 라인은 아닙니다. 자, 키움증권이 여기 다우데이터 소속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종합증권사 대부분이 키움증권 쓰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키움증권을 쓰고 있으니까 키움 히어로즈도 당연히 얘들 거. 야구 구단주면은 뭐 말도 안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결회사들이 진짜 여기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와 여기가 뭐 회사였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자, 뒤에 뭐 유동자산 이런 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1조 6,431억이에요. 그럼 뭐 이건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뭐 비동산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 자, 연결 대상을 보면은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랑 다른 겁니다. 다우 기술 있고 키움 증권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 있고 레진 엔터테인먼트 이거 알죠? 그 만화책 웹툰 하는 거 이거는 상장이 안 된 거고 요거까지 있고 사람인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 그다음에 와이즈 버드 요렇게까지 6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다우 데이터까지 하면은 7개겠죠. 7개 회사가 모두 이제 자회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IT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페이먼트 그런 쪽이고 지금 다우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지 벤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회사들이 진짜 알짜 회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제가 리튬 플러스만 말씀을 드려서 다른 쪽을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런 회사들 보면은 진짜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리튬 플러스에 너무 한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간지를 몰랐던 거죠.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천리 보시면 이게 지금 1월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1월 달 시점이에요. 1월 달 시점부터 이까지 그냥 고공행진 해버린 겁니다. 얼마에서? 여기 보시면 요 구간대 있어요. 요 구간대. 요 라인에서 12만 원에서 거의 한 3배, 4배가 올라갔죠. 3배, 4배가 올라갔는데 이제서야 적정 가치에서 조금 이제 밸류가 높아지지 않거나 뭐 비슷한 가치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팅이 더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올라간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경동인베스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동 도시가스가 오르는 이유가 경동인베스트 때문에 오르는지 알았는데 이 삼천리 가스 도시가스가 이 정도에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에 가격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비슷한 섹터인 도시가스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리스크 감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수량 자체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 없이 올라갔잖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쪽이 모았던 쪽이 던진다고 하면은 완전히 작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이렇게 괜찮은 주식들은 올라가고 있다. 얼마 동안? 몇 개월을 걸려서. 리튬 플러스가 단기간에 2달, 3달 만에 올라갔던 거 얘들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데이터도 보시면은 여기 과거에 있었던 거래량들 뭐 요런 라인이 있긴 하겠지만 요런 거 무시해도 되겠죠. 최근에 한 5년 정도 보면은 여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횡보를 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찾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폭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터졌는 순간에도 하락만 있었지 상승에 대해서 뭐 어떤 높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 집중을 못 하고 있었다. 그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요 기울기만 보면은 접근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요 기울기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실제로는 거래량은 안 터지고 올려지는 이 모습.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살짝 제가 비켜드릴까요? 살짝 비켜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양쪽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종목들이 진짜 알짜배기 종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많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 기간 동안 매년 1년, 2년 동안 매년 퀀텀 점프의 그 매출액이 나온 거를 여기서 반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단타를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타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횡보하는 것보다 요런 거 하나 잘 잡아서 그러니까 미리 요 부분에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가져가는 게 낫다. 이런 거를 갖다가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추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표 수익률로 잡고 가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수익률을 넘는 종목들만 이렇게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디언즈 멤버십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영상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왜 사야 되는가, 왜 보유해야 되는가, 왜 얼마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세력주에 대해서는 너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리튬 플러스만 계속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도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주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은 제가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손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귀속이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전 여기 지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평가를 하실 줄 알고 재무로 보실 줄 아시는 분은 들어가시는 거 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용히 올라가는 것들도 많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수익 계속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이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전달드리고자 하는 바는 명확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